저는 양방, 한방 두 가지를 공부하고 현재 미국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양방과 미국의 비싼 의료 시스템의 모순이 눈에 보이고 또한 이 때문에 현재 많은 미국 시민과 미국 정부는 의료보험업계, 제약회사들, 의사들과 얽힌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법을 만나기 전엔 양 한방을 합쳐서 치료를 하면 환자에게도 좋고 의료 시스템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정법을 만나고 나니까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 한방의 협진 노력은 그만두고 강의에 언급한 환자 교육을 통한 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양 한방의 협진을 시도해 보는 게 낫겠습니까? 스승님 가르침 청합니다. 예. 한방이 옳다, 양방이 옳다 다 옳습니다. 전부 다 옳다는 얘기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진단을 무엇부터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공부를 지금 엉뚱한 걸 했다라는 얘기, 이런 거 재주는 갖출 수 있는데 이 재주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단을 해야 될 때 먼저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죠. 병을 대하지 말고 사람을 대하라. 환자가 오면 환자가 왜 어려워졌는가 기초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환자가 된다라는 것은 네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환자가 되고 너희들 집안의 인생을 잘못 살 때 내가 환자 될 수 있고 이 사회에 우리가 잘못 살 때 우리가 내부터 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살아서 환자가 되지 잘 살았는데 환자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근본적인 게 잘못돼 갖고 있는데 지금 나서준다고 그 사람이 나설 거냐? 임시방편이다. 지금 양방이든 한방이든 이 종교에서 나서주는 것도 임시방편으로 나서주는 것이지 이것은 다 치료한 게 아니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생활을 잘못하면서 이렇게 아픔이 왔다면 환자가 되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임시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어려워졌는데 이걸 우순간에 이걸 나서주는 것은 이거는 우순 나선 것이지 여기서 삶을 바꾸지 않으면 원인을 찾아서 네가 이걸 해결 안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 여기 환자입니다. 우리가 병이 오는 것은 임시로 요 병이 온 거예요. 병은 항상 진행형으로 오는 겁니다. 병이 오려면 우리가 3대 7의 법칙으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70%는 우리가 좋은 인자를 가져왔고 30%는 안 좋은 인자, 이게 병이라는 이 자랄 수 있는 요는 탁한 인자를 가지고 영혼들이 이 육신을 담아올 때 육신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3대 7의 법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탁한 유전인자가 30%가 있어야만 되고 아주 좋은 유전인자가 70%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삶에 이 잘못 살 때 탁한 유전인자가 성장을 해요. 이래서 잘못 사는 걸 계속 그렇게 살면 이게 습관이 잘못돼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이 탁한 유전인자가 자랍니다. 이래 자라가지고 50%로 자랄 때 30%가 50%로 자라도 아직 몸으로 못 느껴요. 70% 딱 자랐을 때 요때는 1%만 올라가도 아이야 쓰러지죠. 이때는 늦은 것 같지만 이때도 기회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병원에 가는데 이때 병원에서 지금 나서주는 것은 임시로 나서주는 것이고 병원의 의사가 이 사람을 나서주는 게 아니고 병을 치료합니다. 병만 치료하니까 이 사람이 바르게 살게 해주는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기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사는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기술자다. 그는 재주를 갖추는 사람. 이것이 1차적인 의사입니다. 그러면 저거 한방 의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를 나설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 재주를 키웠으니까 환자를 대하는 거죠. 환자를 대하면서 환자한테서 이제부터 이 사람의 인성을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기초교육이 돼가 있었더라면 환자를 대하면서 환자의 버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진을 하고 대화를 해보고 이러면서 이런 걸 자꾸 축적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한 10년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보니까 3년만 연구하고 나면 환자들의 특성이 참 희한하다는 걸 알게 돼요. 고집이 세다든지 뭔가 사회 비판을 많이 하고 안 그러면 지가 아주 착하다고 자만심을 가진다든지 이런 버릇들이 안 좋은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3년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상대를 했더라도 이는 기본적인 거는 압니다. 이런 거라든지 7년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3년을 열심히 이렇게 환자들을 대하면서 공부를 하면 이것이 이제 사회의 직접적인 현장 학습의 이제 학사가 되죠. 현장 대학을 나오는 거하고 기초교육 대학을 나오는 건 달라요. 현장이 기초교육을 다 받아서 현장에 나와갖고 환자를 직접 상대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니한테 다 보내주지 않냐. 현장에서 이런 거를 만지면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그 사람 속내를 알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노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참 특성이 있네. 여기에 간 아픈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고 내장 아픈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고 이 특성이 다 달라요. 눈이 안 좋아지는 사람의 특성이 어떻고 척추가 비틀어지는 사람 특징이 어떻고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게 한 7년 동안 하니까 이게 이제 중도사가 되죠. 중간도사. 그러면 이제 중간 박사. 그럼 뭐예요? 석사. 이 석사가 되는 게 중도사예요. 이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자면 중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도인이 된다 이거죠. 이 석사.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10년을 딱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나면 이 사람 박사가 돼요. 이 사람은 사회학 박사가 돼요. 이 사람이 인체에 병이 오는 원인을 알게 된다. 이 사람들이 삶의 질량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어려움은 계속 온다. 이 원리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프다라는 것은 사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너의 질량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질량에 욕심을 내며 살고 있다든지 너가 잘못했는데 남을 잘못했다고 지금 탓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질량을 바르게 안 살고 틀리게 가고 있으니까 아픔이 잘한다. 아플 수 있는 유전인자가 잘한다 이 말이죠. 나쁜 습관. 이것이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런 사람은 어디가 아플 수 있다. 이는 아픔의 농도가 어느 만큼 심하다면 이거는 몇 도수로 잘못 살았다. 뭐 이런 것까지 도표까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공부들을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대해야 되지 사람을 대해야 되지 병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